절대 아침에 이것 먹지 마세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간센터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5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만 환자를 치료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 간이 망가지고 있는지. 둘째, 부엌에서 있는 식초가 어떻게 간을 살리는지. 셋째,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왜 효과가 2배가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시죠?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옆구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 혹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밤새 쌓인 독소를 처리하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피를 깨꾸고 합니다. 밤새 쌓인 독소를 처리하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피를 깨꾸고 했습니다. 간은 우리 중흥청의 무리포침이다. 밤새 쌓인 독소를 처리하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피를 깨꾸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간이 부듭니다. 밤은 우리 간 본창기 썩으면서 푸년 자정계 고급이 씻습니다. 그래 가짐은 사실 위체 다란 버든입니다. 잔정에서 하벼의 전번 피고는 그런데 우리 간임의 실수를 일럽시 모릅니다. 짐이다 공상기 써고 일어남인다. 매엄이 10,000가지가 넘는 위험 신호입니다. 다는 우리 봄엔 우리 가지가 넘는 휘보가 되는 시입니다. 저제 우리 간이 봉자가 되립니다. 공심을 목도 푸던 가시죠. 간은 우리 봄에 피간을 빌런댔다닙니다. 자, 먼저 일럽시입니다. 간은 우리 간이 보내들을 고두를 다냈습니다. 첫째, 우리 밤은 우리 봄에 든 위험 신호입니다. 비름은 10,000가지가 넘는 우레 효과가 되는 시입니다. 지러는 주디고 일업저가 보려드리겠습니다. 춤이다 간은 우리 봄의 당사기 고다를 주누면 모건가지가지입니다. 자, 본정 출문 들어있습니다. 저, 모건한 우리 봄의 피다가 도마까지가 둠이 달했습니다. 그건 우리 봄엔 초맵까지가 넘는 후여가게 먹니다. 살입니다. 밤은 합니다. 짐이다. 금은 우리 봄의 밤샤게 고다를 바라보십니다. 그거면 이렇습니다. 밤은 우리 봄에 피간을 빌런댔더는 게 짐이대 밥을 고벼가 들으십니다. 자, 본저 우리 간이 보내들을 보디bes습니다. 간은 우리 봄엔 우리 엄지는입니다. 공심은 피려가 티럴 버는 듯 있으십니다. 저는 정에 간이 몫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중심들 다른 모가대 우리 보비려는 다전십니다. 보드맨 우리 밤이는 모거가시죠. 그런데 우리 망바지가 넘는 회어가게 먹니다. 중임엔 부르게 되십니다. 자, 본정 충궁드렸습니다. 간은 우리 망바지가 넘는 회어가게 먹니다. 밤은 공심할 디코 가시죠. 자, 본점 충궁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밤에는 부벼가지가 되를 이미스미습니다. 이러는 충궁가지가 들이 개수에 비가 머짐입니다. 밥겨 부벼가지개입니다. 자, 본정 충궁드렸습니다. 간은 우리 봄의 당사계 구다를 바라고십니다. 줌이다 금운정과 목서 대가 마다십니다. 간은 우리 봄엔 반이 보내줍니다. 비를 특이어 드리겠습니다. 기런보가 일어나면 비를 부드면 무려바지가 둡니다. 부들 푸들 가지가십니다.
저런 그러는 시버가대만 우리 받칩니다. 밤을 우리 밤이는 부벼 가지게 보래 더고 오래 배더니까. 그런데 그는 줌은 피간을 이러다 맸습니다. 짐이다 덩을 구리 피곡절이님이다. 짐이다 마몸 중인 보벼 저돔 공장 줍니다. 기런고가 이러다는 비를 보드맨 풀이 계십니다. 부들바지가 들을 보둔더비 냈습니다. 보중 공덩고 부디 비르과 비동 담시 지오엠에서 이런 포객입니다. 비르녀는 부들 가지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찬정두개 비름 푸디를 가지가십니다. 부들 다리가 심장했습니다. 짐이다 중정죽에 첨공절에곤 있습니다. 짐이다 부들 바샤서입니다. 부들과 부들장 공정서여 그거거 했습니다. 부들 바샤서입니다. 부들 잘 부들 가지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샤서입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샤서입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가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가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가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가지가 켠치 까고 우리맨 바보가 부들 그 보는 보 됐습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가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바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가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부들 파셨습니다. 부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보들 파셨습니다. 보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보들 가셨습니다. 보들 가져가십니다. 보들 파셨습니다. 보들 가져가십니다. 짐이다 보들 파셨습니다. 보들 가져가십니다. 저는 잔어소를 처리하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간은 너무 많이 일합니다. 술, 가공식품, 환경, 호르몬, 약물, 끊임없이 독소가 들어옵니다. 공장이 과부하 걸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38%가 지방간입니다. 60대 이상은 거의 절반이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입니다. 지방간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때가 끼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방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간염으로 진행됩니다. 간염이 계속되면 간경화가 됩니다. 간경화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굳어버린 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간경화 환자의 상당수가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한국인 암 사망률 2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나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간은 침묵업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견뎌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겨우 손주 얼굴 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간에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씩 타서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간이 경증으로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대체 뭘 드셨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비타민C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하루 100mg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100년도 더 전입니다. 1912년에 비타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정량을 정했습니다. 그때 참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의 실험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병사들이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린드 박사가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를 매일 먹였습니다. 병사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는 죽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양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양이 아닙니다.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염소나 개나 고양이는 몸에서 비타민C를 직접 만듭니다. 얼마나 만들까요? 우리가 정한 적정량의 100배 이상입니다. 사람만 비타민C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대한비타민학회 권장에 따르면 하루 최소 2000m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100mg이 아니라 2000mg입니다. 20배 차이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혈중에서 3시간이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눠서 드세요. 비타민C를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식전도 아니고 식후도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반찬처럼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산성이라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C는 간을 보호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지방 분해도 촉진하고요. 두 가지가 만나면 간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B형 간염을 방치해서
간경변,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리 관리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요. 비타민C와 식초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때 비타민C 2000mg을 드세요. 점심과 저녁에는 식초물 한 잔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면역 해독, 지방 관리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은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삼투압이 높기 때문입니다. 흡수가 다 안 되고 대장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설사가 나면 양을 줄이세요.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요. 2000mg 드시다가 10년 후에 3000mg, 또 10년 후에 4000mg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요로 결석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타민C가 대사될 때 옥살산이 나옵니다. 칼슘과 만나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식초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식초 먹는 법입니다. 아침 빈속에 따뜻한 밥 물 1컵을 준비하세요.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으세요. 꿀 1작은술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왜 아침 빈속이 좋을까요? 밤사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과 식초가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연산, 말산 등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간세포 재생과 에너지 공급에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신맛이 납니다. 반드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그냥 원액으로 드시면 위장이 상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물에 타세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총 2에서 3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한두 큰술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자, 이제 신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냅니다. 몸 안의 물과 염분, 균형을 맞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30%가 만성 신장질환 위험군입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부종이 생깁니다. 심하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식초가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소변을 알칼로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이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신장 기능 지표가 7% 좋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식초만 먹었는데 말이죠. 신장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하루 총 2에서 3큰술을 나눠서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좋습니다. 자, 이제 위장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시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위장은 우리 몸의 소화 공장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식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당히 자극해 줍니다. 위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식초에는 좋은 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속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변비도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전직 공무원 이 선생님이십니다. 20년 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현미식초를 권했습니다. 매 식사 때 음식에 조금씩 넣어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배가 편해졌어요. 가스가 안 차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 선생님은 지금도 식초를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식초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위장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식사 중에 조금씩 드세요.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리시면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 식초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혈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혈당 숫자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는 겁니다. 30%가 어느 정도냐면요.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던 분이 140 정도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약 효과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졌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25에서 30% 줄었습니다.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신기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둘째,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줄여줍니다. 간도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이 양이 줄어드니까 혈당이 안정되는 겁니다. 셋째,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줍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빨리 들어가니까 혈당이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슐리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문이 녹이 슬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식초는 이 녹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드세요.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큰술을 희석하세요.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등 자연 발효된 식초가 좋습니다.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당뇨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의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농부 조 선생님이십니다. 15년간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 선생님께 식초 습관을 권했습니다. 매 식사 전에 식초물 한 잔씩 드시라고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용량을 줄이셨습니다. 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식초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혈압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혈압계부터 찾으시죠? 그 작은 숫자에 하루 시작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니까요. 뇌졸중, 심장마비의 주범입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말랑말랑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 안쪽 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자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초가 몸 안에 소금 배출을 도와줍니다. 소금이 빠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중 효과인 셈이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mm 멸치기 떨어졌습니다. 15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혈압약 하나 효과와 비슷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전직 간호사 임 선생님이십니다. 15년 동안 고혈압을 드셨습니다. 혈압이 175들 110이었습니다. 저는 임 선생님께 식초 습관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라 약만 믿으셨거든요. 3개월 후에 혈압이 115더블 85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용량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간호사 생활하면서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환자분들께 진작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하루 3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드세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배가 덜 아픕니다. 소금 안 넣은 채소절임을 식초로 만들어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짠맛도 줄이고 식초 효과도 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갑자기 약을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커집니다. 식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히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때가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줄여주실 겁니다. 자, 이제 변비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이 되셨죠?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치질, 개실증 등 합병증도 생깁니다. 변비약에 의존하면 몸이 약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합니다. 식초가 변비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좋은 균이 장속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지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사업가 최 선생님이십니다. 2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화장실에 못 가셨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사과 식초를 권했습니다.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라고요. 꿀도 한 작은술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 화장실 갔어요. 20년 만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변비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마시세요. 식사 때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일주일 정도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2에서 3주 지속하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불면증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신 경험 있으시죠?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악순환.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식초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잠이 잘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기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수면 중 저혈당으로 깨어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7세 할머니 정 선생님이십니다.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셨습니다.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하셨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잠자기 전 식초 스프안을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타서 드시라고요.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수면제 안 먹고 잤어요. 10년 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꿈 같아요.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마 마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체중 관리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이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식초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이 평균 1.9kg을 더 체중이 줄었습니다. 운동이나 식이 제한 없이 식초만 먹었는데 말이죠.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부름을 느끼게 합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더 오래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겁니다. 둘째,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동을 높여줍니다. 지방이 쌓이지 않고 태워지는 겁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지방 저장이 줄어듭니다. 뱃살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59세 자영업자 한 선생님이십니다.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도 1kg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께 식초 습관을 권했습니다. 매 식사 15분 전에 식초물 한 잔씩 드시라고요.
3개월 후에 4kg이 빠지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 제한 없이요.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몸이 가벼워요. 무릎도 덜 아파요. 젊어진 것 같아요. 체중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매 식사 15에서 20분 전 물 1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희석해 마시세요. 특히 저녁 식사 전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과식하기 쉬우니까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식초를 적극 활용하세요. 나물 무칠 때 식초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초만으로 마술처럼 살이 빠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과 함께 식초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식초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 건강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점점 칙칙해지는 피부. 이것도 나이 탓이어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식초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오래된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이것을 없애주니까 피부가 젊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 건강입니다. 식초가 장 속 환경을 개선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 광채가 살아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드셨더니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친구들이 피부과를 다녔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뼈 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식초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몸의 산성도를 조절합니다.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발효식품을 섭취한 여성들이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는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더딥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식초는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젖산 분해를 돕습니다. 젖산은 근육 피로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빨리 분해해 주니까 피로가 풀리는 겁니다. 또한 식초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전반적인 활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피로감을 죽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64세 은퇴 경찰 송 선생님이십니다. 퇴근 후면 항상 녹초가 되셨습니다. TV만 보다 주무셨습니다. 저는 송 선생님께 저녁 식사에 식초를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녁 시간이 달라졌어요. TV만 보다 자던 제가 이제는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요. 젊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식초는 간을 살리고 신장을 보호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내리고 변비를 해결합니다.
불면증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피부와 뼈를 지킵니다. 피로를 풀어줍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간 건강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식초 활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에는 빈속에 따뜻한 물에 식초 1숟가락을 넣어 마시세요. 식사 전에는 식초 1숟가락을 물에 타서 드세요. 식사 중에는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타서 마시세요. 비타민C는 하루 2000mg씩 3번에 나눠서 드세요. 식사 중간에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에서 3주, 이상적으로는 1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저의 비결도 바로 이 식초에 있습니다. 50년 넘게 매일 식초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몇 개월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식초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식초 1숟가락의 힘은 어떤 비싼 약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 못 챙겼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때입니다. 오늘부터 식초 습관 시작해보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